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영웅님이 콜라보로 참여하고 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가 이제 이틀 남았네요. 이틀 남겨놓고 JTBC 측에서 뭐 구체적으로는 김석윤 감독님하고 이남규, 김수진 작가님 이 두 분이 관전 포인트로 세 가지를 콕콕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이 짚어주는 우리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어느 부분에다가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는 80세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이혜숙님, 지금 우리 김혜자님이 이제 이 열연을 하시는데, 이혜숙님하고 30대 모습으로, 젊어진 모습으로 도착한 고낙주님, 이분입니다. 네, 손석구님하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현생 초월 로맨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드라마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관계를 보니까 천호진이라는 배우님은 이렇게 멘토면서 벗으로 나오네요. 멘토면서. 그리고 여기 이영애님, 이영애로 나오시는 분은 가족같이 아주 이 끈끈하게 같이 사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미스터리한 여성, 이 여성은 우리 이혜숙님하고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도 또 고낙준 씨하고는 지하철 은인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목사님, 네, 우리 교화인인 목사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제작진이 꼽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는 인생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석윤 감독하고 이남규, 김수진 작가, 이분들이 다시 만나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웰메이드 시너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웰메이드는 뭐 양복에도 웰메이드가 있잖아요. 웰메이드는 잘 만들어진, 아니면 완성도 높은 시너지, 이것을 웰메이드 시너지라고 하네요. 원래 이 두 감독님과 작가님이 만난 것은 예전에 그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 기억나시나요?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도 같이 만들었고요. 또 뭐 힙하게, 송곳, 이런 작품에서 감독님과 작가님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 이 드라마에 대해서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해온 휴먼 드라마에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혜숙이 천국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인연이라는 주제의식 속에서 풀어낸 작품이 바로 이번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첫 회 후반부에 이제 주인공이 죽지만은 이 드라마는 죽음을 그리 무겁게 그리진 않는다. 우리가 죽음을 맞고 나면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호기심으로 감상해 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작가님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내봤다. 녹록지 않은 삶과 힘들고 팍팍한 이 인생의 끝, 죽음 그 너머에는 그래도 즐거운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을 사는 것이 조금은 즐거웠으면 한다, 이렇게 작가님들이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보고 나면은 잊고 있던 누군가가 떠오르고 잠깐 동안 그 인연과의 추억에 잠기는 잔잔한 여운이 남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났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소위 김혜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손석구, 한지민, 또 누굽니까? 또 뭐요? 이정은, 천호진 이런 이 배우님들의 케미스트리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서 우리 김혜자님이 수상도 했었고 그때 제작진들이 또 그때 상도 받았었거든요. 이 김혜자님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김혜자님이 이 드라마의 딱 적임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손석구하고 김혜자님은 특히 손석구님은 김혜자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랑꾼? 천국에서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가 봐요. 배달부 역할을 하는데 이 고낙준 역을 맡아서 김혜자님과 부부 역할로 나오는 것. 이것도 뭐 오래된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눈에 띄는 케미가 보여지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지민이라는 여인, 여기 나쁜 여인으로 나오는데 한지민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또 천호진님의 구수한 이 또 코믹한 이런 이야기들이 케미가 잘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호진님은 천국지원센터에서 센터장 역할을 맡았군요. 그리고 유덕환님은 거기서 천국교회 목사님 이렇게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에 대한 것인데요. 죽음을 너무 무겁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그러나 사실 이 죽음을 통해서 돌아보는 살아있을 때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꼽는데 감독님이 이 부분에도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드라마 속의 천국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은 꼭 또 훌륭한 사람들만 오는 곳도 아니다.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진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을 이승의 모습과도 흡사한 공간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굳이 어려운 철학적 의미를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색다른 통찰을 얻게 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우리가 또 통찰할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감독님이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은요, 이 작품에서 천국은 삶의 또 하나의 단계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가는 것, 또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 유한한 시간을 계속 사는 무한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음과 성장의 두 단어 조합이 너무 이질적이지만은 마치 대나무가 성장할 때 더 강건해지고 유연해지기 위해서 마디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작품에서는 죽음을 성장 과정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모든 인연들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런저런 인연들이 모두 쌓인 게 내 인생이다. 이게 주제인 것 같으네요. 이분들이 이 두 작가님이 주요 키워드로 꼽은 게 죽음과 성장, 인연 이 세 가지 대표 키워드라고 합니다. JTBC 토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19일 밤 10시네요. 10시 40분 19일 밤 10시 40분에 이제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데 아마 그 속에서 여기 있네요.
그 속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멋진 보컬을 감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오죠? 4월 19일 토요일 밤 10시 40분 JTBC에서 첫 방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감독님과 작가님, 스태프진들이 꼽아주는 이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